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마음을 지켜보지 않는 한 고통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거나 있는 그대로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한 저항은 생각의 차원에서 보면 판단의 형태를 띠고 감정의 차원에서 보면 부정의 형태를 띱니다. 고통의 강도는 지금 이 순간 저항하는 정도에 달려 있으며 이건 다시 자신과 마음을 얼마나 동일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거기서 탈출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수록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번뇌로부터, 에고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째서 지금을 습관적으로 부정하는 것일까요? 왜 지금에 저항하는 것일까요? 마음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이 없으면 기능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지금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실 시간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 사람은 없고 식물과 동물만 살고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과거와 미래가 있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시간이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거기에서는 지금 몇 시야? 라든가 오늘 며칠이야? 라는 질문이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떡갈나무나 독수리는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을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글쎄,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이지 뭐. 시간은 지금이야. 달리 뭐가 있겠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자면 마음과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게 되면 거기엔 부작용과 고통과 슬픔이 따르게 됩니다. 마음은 자신이 지배자로 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과거와 미래로 덮어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과 분리될 수 없는 무한히 창조적인 존재의 잠재력과 생명력이 시간에 의해 가려지게 되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마음에 의해 흐려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엔 시간의 무거운 짐이 끊임없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마음속에만 존재하며 실제하지 않는 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을 축소해 버리며 매번 그 짐을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집단이나 개개인의 마음이 만들어내고 쌓을 뿐인 시간 속엔 과거에 기인하는 엄청난 양의 고통이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받은 고통의 찌꺼기를 당신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시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실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순간만이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는 걸 깊이 인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삶의 구심점으로 삼으십시오. 시간 속에 살며 잠깐씩만 지금 이 순간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면서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와 미래를 잠깐씩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현재의 순간에게 항상 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한 상황에 저항하는 것보다 무익하고 어리석은 태도가 있을까요? 삶은 항상 지금이 있을 뿐인데도 그런 삶 자체에 반대하는 것보다 더 미친 짓이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내맡기십시오. 삶에게 네라고 말하십시오. 그제야 삶은 당신을 거역하지 않고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불을 지르겠다 위협할 때 우리는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지 위험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움츠러드는 것이지 심리적인 두려움은 아닙니다. 심리적 두려움은 구체적이고 즉각적 위험과는 구분됩니다. 그것은 불안, 근심, 초조, 긴장, 공포, 증오 등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런 심리적인 두려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것이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미래에 가 있곤 합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여 지금이 지닌 힘과 단순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 그러한 조바심은 절친한 친구라도 되는 양 우릴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만들어낸 미래에 대해선 어떻게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게다가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한 에고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에고는 원래 헛개비나 다름없기 때문에 교묘한 방어 전략에도 불구하고 매우 연약하며 불안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겉보기에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에고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는 점을 상기하십시오.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에고가 우리 몸을 향해 끊임없이 내보내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다 보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두려움은 죽음과 소멸에 대한 에고의 두려움입니다. 에고의 한 구석엔 언제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상태에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라도 내가 옳고 남이 그르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이런 일조차 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일 뿐인데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고집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만약 자기 주장이 그르다면 마음에 기반을 둔 우리의 자의식은 소멸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에고로서는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에고에겐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내가 옳든 그르든 그것이 자의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옳아야 한다는 일종의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한 욕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분명하고 확고하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의 자의식은 마음이 아니라 내면에 더 깊고 진정한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어 심리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방어하고 있나요? 허구의 자기 자신,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거짓된 실체가 아닌가요? 그것을 생생하게 지켜봄으로써 매번 이런 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깨어있는 의식의 빛 속에서 무지의 어둠은 재빨리 용해될 겁니다. 인간관계를 좀먹는 모든 파워게임과 알력은 거기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란 힘을 가장한 연약함입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으며 우린 그 힘을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동화된 채 자신의 진정한 힘, 그 존재에 깊이 뿌리내린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에겐 늘상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마음 너머로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의 상태에 있으며 단지 강도만 다를 뿐입니다. 한쪽 끝에는 조바심과 불안이, 다른 쪽 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위기감이 있는 그 저울을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질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불편한 상황을 알아차리게 되곤 합니다. 에고의 마음에 내재하는 감정적인 고통의 한켠엔 불완전함이나 결핍에 대한 감각이, 온전하지 않다는 감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는 이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거나 충분치 못하다 느끼며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엔 간절한 갈망이나 희망, 욕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뿐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내면의 허전함을 채우고자 무언가를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충동에 빠지거나 에고의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돈과 성공, 권력, 명예, 특별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대견스러워하고 자신이 더 완전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얻는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구멍이 아직도 거기 있다는 것을, 바닥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채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야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한 우린 진정으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나 갈구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잠시 동안을 제외하면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에고는 자아를 느끼려고 하는 마음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자신을 외부에 있는 것들과 동일시하려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방어하고 무언가로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물질과 직업, 사회적 지위와 인정, 지식과 교육, 외모, 특별한 능력, 인간관계, 개인의 경력과 가족의 내력, 믿음 체계 등을 추구하고 정치, 국가, 인종, 종교 등의 집단에 소속되려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린 버려야 합니다. 아마 아직은 믿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죽음이 임박해올 무렵이면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아닌 모든 것들을 벗겨내고 말 테니까요. 삶의 비밀은 죽기 전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